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여의도와 한강변 개발에 발목을 잡아온 35층룰 규제를 8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화 시대 이후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는 주거와 업무, 상업지구 등의 구분을 없애는 서울형 신용도지역 체계로 장기적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며 서울 집값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래 절벽이 지속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1년 반 만에 1순위 미달 단지가 나왔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소규모 단지이긴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면서 불패 신화를 이어가던 서울 청약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수적천석이라는 고사성어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지 하시다가 제가 그 뜻을 좀 설명드리면 그거 하실 겁니다. 물 숫자에 물방울 적 그리고 뚫을 천, 돌석자를 써서 작은 물방울이라도 끈기 있게 두드리면 돌을 뚫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조금 쉽게 풀이를 해보자면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알고 계시던 고사성어죠. 그리고 뻔한 말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 때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끈기 있게 노력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버텨오셨을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서는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의 마무리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어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는 부동산 고민 상담 번호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통령 투표 사전 투표가 시작된 오늘 첫날입니다. 봄처럼 날씨는 정말 따뜻한데 투표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마음의 결정 못 하셨다면 또 저희와 이 시간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말씀하셨던 사자성어 수적천석처럼 우리 부동산 투자도 끈기 있게 조금씩 투자를 해서 잘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길을 한번 뚫어보고자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는 길을 뚫을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대신 저희 전문가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되는 길을 좀 뚫어보려고 합니다. 언제든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 편에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02-2638-3970번 무료 전화 통해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으로 고민 해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오늘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지금 삼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라는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여기를 매도를 하고 성산시형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어서 상담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처음에 이 삼전동은 이 송파 삼전동의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걸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2019년 6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2019년 6월에 매수하셨고 여기 그럼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한 지는 근데 좀 늦게 와서 지금 5개월째예요. 네, 5개월 거주하셔서 아직 그러면 2년이 안 됐습니다. 네, 2년은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투자 가치를 보고 성산시형 아파트로 옮겨가면 어떨까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더 거주의 편의성보다는 투자 쪽에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 될 수 있는지 소장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거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옮기시려고 그래요. 네, 여기가 뭐 이렇게 그 주변 환경들이나 이제 앞으로 호재들은 좀 많이 있는데 예. 성산시형이 사실 제가 좀 살고 싶은 동네이기도 했고 또 네. 재개발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다가 이제 추진이 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얼추 비슷한데 더 오르기 전에 세금을 좀 부담하더라도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2010 언제 취득하셨다고요? 2019년 6월에 매수했습니다. 19년 6월에 매수하시고 거주는 언제부터 들어가셨어요?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거주는 5개월이고요. 일단 세금 계산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정확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세금 계산 안 해보셨어요? 예. 취득하실 때 얼마에 취득하셨어요? 8억 좀 안 되게 취득했습니다. 4억 안 되게 취득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올라온 매물이 13억 정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13억요. 네. 그러면 일단 9억의 차익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예, 9억의 차익이 나는데 지금 거주를 안 하시잖아요. 예. 거주를 다 못 채우잖아요. 예. 만약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 거의 이게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거주를 안 하시게 되면 지금 9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예. 이 9억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거의 한 5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이 나가요. 그죠? 이 반이 나가버리면 네. 옮길 수가 있으실까요? 성산시형으로? 네, 그렇군요. 네, 안 돼요. 그럼 이거를 2년을 채우고 옮기는 방향은 어떨까요, 선생님? 네, 일단 2년을 채우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 갈아타실 때는요, 예. 세금을 많이 내고 갈아타시는 게 아니고 네. 이 세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갈아타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못한 집으로 갈아타시게 돼요. 예. 그건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예. 그냥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내가 조금 더 자금을 보태든지 해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갈아타기의 정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또 볼게요. 예. 성산시형 아파트는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만약 이 성산시형 아파트가 우리 살고 계시는 현대아파트보다 삼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보다 월등히 좋다면 가셔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세대수는 성산시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이쪽에 지역에 뭐 대장 아파트가 되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삼전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아파트죠. 예, 나홀로 아파트인데 제가 잠깐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삼전동 쪽을 많이 이제 인장도 다니고 하니까 이쪽 일대에 빌라들도 많이 보고 다녀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삼전동에 삼전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바로 역세권이죠. 예, 맞습니다. 예, 한천 역세권에다가- 쪽에 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네? 한천 쪽에 좀 가까이 있습니다. 네, 탄천 쪽에 가까이 있고 역세권이고 잠실우성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용 연한이 한 30년 정도 돼가나요? 예.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을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는 지금 용적률이 선생님- 높다 보니까 대지 선생님. 지분이 작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현재 지금 리모델링 추진 중이고요. 예, 그 삼전역에 가까이 있는 잠실동 현대 아파트랑 다른 곳이에요. 잠실도 현대아파트랑 다른 곳이라고요? 예, 여기는 삼전동 현대 아파트. 삼전동 현대아파트? 예. 아, 네, 삼전동 현대아파트. 예. 예, 바로 그 탄천역에 있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어찌되었건 삼전역하고 가깝고 역세권에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자, 이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마 재건축은 힘들 겁니다. 세대수가 워낙 작고 대지 지분이 적게 되면 맞습니다. 재건축으로는 진행이 힘든데요. 뭐 어찌되었건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리모델링이 잘 되면 예. 이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는 거죠. 예, 저희가 시공사 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세대수가 많은 대형 아파트들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은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이 우리가 주거 환경이잖아요. 예. 주거 환경이라고 하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송파구 이 삼전동 쪽에 오셔가지고 주거 환경이 좀 어떠세요?
아, 여기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나 다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송파구 삼전동 일대예요. 네. 예, 석촌호수도 있고 탄천 바로 가까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뭐 올림픽 공원도 있고 그죠? 잠실이 또 가깝다 보니까 뭐 공원도 많이 있고 그죠?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은 곳이에요. 교육 환경도 좋고 굳이 떠나갈 이유는 없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오고 싶어 하는데 왜 나가냐는 거죠. 그죠? 만약에 성산시형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지방 사람들도 내가 사는 곳을 말할 때 강남에 있느냐 아니면 강북에 있느냐 이걸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도 강남이 조금 더 좋잖아요. 그죠? 누가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다들 강남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고 삼전동 일대는 다 강남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이 리모델링에 대한 개발 호재뿐만이 아니고 또 여기 보시면 우리 현대 빌딩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앞에 또 환승 복합센터가 생기잖아요. 네. 지하에. 그리고 또 잠실 쪽에 여기 마스터 플랜 계획이 또 잡혀 있죠. 예. 지금 이게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 일대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파가 이까지 다 온단 말입니다. 수요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2년 비과세를 채우시고요. 예. 그때쯤 내가 고민을 하시되 여기에 일대의 개발 계획이 개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삼전동 송파구에 있다가 마포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고요. 아, 예. 가급적 옮기신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다 채우시고 비과세를 받고 현재 있는 자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강남 쪽이나 반포 쪽이나 방배 쪽이나 쪽 강남 쪽 일대에서 옮겨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게 더 나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 호재보다는 나홀로 아파트 그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입지가 제일 기본입니다. 그렇구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해결 방안이 그냥 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세금적인 부분을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이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손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거주 요건 다 채우셔서 꼭 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 만드신 후에 이동하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에 좀 조언을 주셨는데요. 아무리 재건축 호재,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 지역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다음번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상급지로의 이동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이야기 나누세요. 한 분 한 분 1대1 상담으로 맞춤형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모님 집 때문에 전화를 드렸고요. 네. 네, 한 60대 중반이시고 네. 2016년에 아파트 매도한 후에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1년에 임대사업을 개업을 하셨는데 그 네. 밑으로 오피스텔이 10년 넘게 된 게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실거주할 곳을 찾고 있는데 네. 이제 노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제 투자에도 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 정도. 대신 자녀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네네. 네. 제가 들은 바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네. 지금은 그럼 주택은 무주택 상황이신 거고 네네, 새로 맞아요. 거주할 만한 집을 찾고 있대. 네. 하지만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주셨거든요. 근데 우선 네네. 거주지다 보니까 보시는 지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나마 좀 알아본 곳이 네. 동작구 대방동에 네. 그 성담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 빌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실거주를 할 것인가 아, 아니면은 조금 더 떨어져서 이제 광명 철산동에 이제 뉴타운 있잖아요. 네. 네, 뉴타운에서 제외된 광명시청 쪽에 이제 큰 빌라촌이 있더라고요. 대지지분이 큰. 그래서 재건축과 실거주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30년 된 그런 곳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본 거는 이제 고척동의 삼명아파트라고 네. 40년 넘게 된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서 네. 그쪽을 한번 알아볼까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유 자금은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전세 자금 살고 있는 거 포함해서 6억 정도.
알겠습니다. 6억의 자금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노후에 실거주하실 만한 아파트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네요. 첫 번째는 예. 대방동에 있는 빌라촌의 그 다세대 주택, 두 번째는 조금 또 개발 호재를 누려볼 수 있는 광명시청 근처의 다세대 주택, 세 번째는 구로 고척동의 상명 아파트까지 말씀 주셨는데 어디가 네. 조금 더 안전하게 노후 대책 세울 수 있는 지역인지 더 좋은 네. 방법은 없는지 소장님과 하나하나 네. 따져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모님 고민을 대신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같이 네.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세요? 네네.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무주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2016년도에 살고 계시는 집을 매도를 하신 거예요? 네. 아, 굉장히 삼심이 크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을 때 매도를 하셔버려가지고 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예.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주택 매수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셨고요. 한번 2019년에 할까 하다가 네. 집값이 너무 고점이라서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때 매입을 안 했는데 매수를 안 했는데 예. 그대로 놓쳐버렸어요. 아, 그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실거주잖아요. 네. 예, 실거주는 진짜 타이밍 없습니다. 아, 네. 예, 고점이라 생각되더라도 들어가서 거주하시는 게 맞아요. 네. 맞고 어차피 우리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돈은 풀리는 거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네.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또 돈을 안 풀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실무 네. 경제가 나아지게 하려 하면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국채 발행을 하든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하든 돈을 빌려서 뿌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네.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눌려있기보다는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보셔야 되고, 네네. 또한 한 가지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만 왔는데 향후에 이제 임금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명심을 하시고요. 내가 언제든 지금 실거주를 해야 된다. 고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모님께서 오피스텔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네네. 이 오피스텔은 언제 취득을 하신 거예요? 2004년에요. 2004년요? 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도 만약에 이것을 이제 주택형으로 임대를 하고 놓고 있다 그러면 네네. 취득을 할 때 주택수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네. 이제 8.4%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미 기존에 2004년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6억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6억대의 아파트를 취득하시게 되면 1에서 3% 사이에 세율이 정해질 텐데요. 그럼 네. 취득세도 별로 안 나오니까 언제든지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위치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셨던 게 빌라가 2개 지역이고 네. 아파트가 하나죠. 네네.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 지금 거주하시는 곳도 부모님께서는 빌라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아파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자,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빌라로 다시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의 주택 수급 상황이 워낙 이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빌라들도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오를 것도 많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콕 집어서 들어갈 만한 빌라 위치를 찾으라 그러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곳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부동산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을 했었죠. 네. 신속통합계획에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네. 도전을 했던 지역이 총 102곳인데요. 네네. 102곳이 신청을 했다가 여기서 한 50개소가 자치구에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 중에 지금 21곳이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요중에 이제 차이가 나는 한 30개소 있죠. 네. 예, 이 30개소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거주하는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건축 제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낙후된 지역이 그대로 계속해서 노후화된 상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장 재개발의 우선순위가 높은 곳이 이 바로 30개 지역 있죠. 네. 얘가 재개발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거주할 곳을 찾아보시되 만약에 내가 재개발을 보고 들어가겠다고 그러시면 이 신속통합기획에서 떨어졌는 요 30개소 지역 있죠? 네네. 여기를 찾아보셔야 돼요. 아, 여기를 찾아보시고 자금에 맞는 곳 아직 있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냥 그 주거 환경을 좀 더 생각을 한다. 네. 안전하게 편하게 그냥 남들보다 막 너무 많이 오를 필요도 없고 네네. 어느 정도 자산 가격만 상승이 되면 나는 만족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이시면 네. 아까 보셨던 그 아파트 있죠? 향후에 어차피 재건축될 아파트 고척동이요? 3명 아파트를 보시지 않았나요? 네네. 네, 나홀로 아파트긴 하지만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예, 아파트로 여기- 들어가시고 네. 아니면 지역을 너무 좁히지 마시고 좀 넓게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면 경기도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 부모님은 이 동네에서만 계속 사셔가지고 이 동네. 네네. 그러면 이제 서울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서울 지역 안쪽에서도 만약에 찾아보시려 그러면요. 지금 주변 지역에 신대방이 아니고 여기 신속통합 사업에서 떨어졌는 지역들 있죠. 네. 이 중에서 가장 근처 가까운 곳을 찾으셔가지고 그쪽 지역에다가 한번 임장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앞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 향후에 지금 이전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탈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갈래의 길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좀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보셨던 아파트, 좀 앞으로의 개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시되 그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신속통합기획에서 후보지였다 탈락한 지역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 후보지가 어딘지 지금부터는 좀 공부해보시고 부모님과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오늘 네. 어떤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빨리 할게요. 네, 제가 지금 분당에 살고 있고요. 네, 작년이 아니고 오래전에 수원 5년 전에 엄마한테 그 수원 정자동 사반 나오빌 아파트하고 평택 서정주공 3단지를 받았어요. 작은 평수를 네. 상속으로. 네, 그런데 그 판교역에 SK 허브라는 오피스텔도 좀 갖고 있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그거를 평택 서정하고 그 오피스텔을 작년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네. 매도하고 나서 너무 올라서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네, 그래서 딸이 있거든요. 28살 딸이. 네, 28살 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딸 이름으로 1억 원 가량의 여유자금으로 뭘 하나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1억 자금으로 지금 많이 오른 데 있잖아요. 팔았던데 서정주공 3단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올랐는데 다시 그거를 딸 이름으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은행 1동이나 2동 그 전문가님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데를 좀 네, 하긴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지 너무. 네, 앞에가 굉장히 길었는데 우선 네. 요약을 해보자면 팔았던 네. 그 평택의 아파트가 올라서 조금은 마음이 상하신 것 재건축. 같아요. 네, 그렇죠? 재건축. 그러면 지금 네. 시청자님 명의로는 이 정자동의 아파트 하나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분당에 살고 계신 집도 보유하고 계시고 그거는 저기 남편하고 공동 그럼 명의가 부부 있고요. 명의로 이렇게 해서 2주택 상황이신 거고 네, 그래서 그렇죠. 여유자금 한 1억 정도로 그 내가 네. 조금 속상했던 평택 서정의 네. 주공 3단지 아파트를 자녀 네. 명의로 다시 재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사실 그걸 하려면 속상하긴 한데 아니면 그 딸이 3, 4년 후에 결혼할 때쯤 지금 매수를 해서 결혼할 때쯤 좀 올라 있는 아파트를 전문가님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선은 투자 가치가 더 좋은 아파트가 어딜까를 그냥 보시는 것 네, 네. 같아요. 한번 네, 투자 네. 이야기 소장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속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네. 속상했던 마음이 절실하게 막 느껴집니다.
아, 네. 예.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재건축 아유. 한다고 또 막 오르고 하니까. 예, 저도 이 뭐 전문가라고 하지만 어떻게 다 네. 맞출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팔고 나니까 몇 억씩 오르는 게 있어요. 맞아요. 속이 정말 상하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일이고 내가 또 저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네. 예. 근데 제가 증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근데 이미 뭐 기차는 떠나가 버렸잖아요. 버스 네, 떠나가 네. 버렸는데 손 들면 뭐 합니까, 그죠? 네네. 예. 자녀명이라 그러셨는데 네. 어제 듣기로 아까 28살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직장이 있어요. 아, 직장 있으시고 세대 분리 돼 있나요? 네. 세대 분리 돼 있어요. 아, 세대 분리도 돼 있고. 네. 예, 그러면 뭐 취득하시는데 아무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네. 이제 1억 투자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분당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분당 거주 그리고 수원에 한 채 갖고 계신다고요? 네. 예, 계속 그냥 보유하세요. 웬만하면 수원은요? 예. 아, 네네. 웬만하면 다 보유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자녀분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1억이라 그러셨어요. 네네네. 자, 이 1억으로 요즘은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1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할 때가 많았는데 아, 네. 지금은 이제 1억으로 투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하드하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도한 게 잘 너무 뚫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네. 다 끌어모으니까 1억인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예. 그래도 지금 불안하니까 예.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아, 떨어질까 봐. 아니요. 그 너무 다 끌어모으면 사실 저희가 지금 상태는 조금 그게 없는 상황이라 수입이 예. 좀 불안해서. 네. 아, 불안해서. 네네. 뭐 연끌하는 거 지금은 뭐 원치는 않아요, 다들. 예. 네. 연끌했다가 또 잘못되면 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한다니까 좀 위험하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잘 들어보세요. 네. 1억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셨어요. 네. 자, 1억으로 투자를 하는데 아무래도 1억으로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물건을 취득하기는 힘듭니다. 서울에서. 네네. 자, 우리 지금 가격들이 뭐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예, 서울도 조정을 받고 있고 당연히 서울이 조정을 받으면 지방은 다 조정받고 있겠죠. 네. 앞으로 그런데 만약에 다시 오르게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오르겠어요? 서울부터 오르겠죠. 서울부터 먼저 오르겠죠. 네. 근데 서울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파트 공급이 없잖아요. 네.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이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지금 제일 이슈가 뭡니까? 다 재개발이죠.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 가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이 재개발만 잘 골라도 잘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많은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재개발을 잘 고르기가 이제 힘들죠. 워낙 다 이제 노후되는 지역들은 재개발한다고 들썩들썩해서 네. 가격들이 다들 지금은 투자하려면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서울에서. 아,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 성남도 그렇더라고요. 네, 성남도 많이 높아요. 네. 네. 가격들이 다 4억대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우리 투자가 네. 가능해요. 순수하게 투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자고요. 이미 4억으로 많이 올라 있는데 만약에 얘들이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죠? 그죠? 한다고는 해놔놓고 만약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수도 있어요. 4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잘 찾아가지고 재개발이 되는 지역 옆에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그 옆에 투자해놨는 게 뭐 노후도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투자를 해놨는데 여기가 만약에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된대.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소문이 돌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진구를 하거나 뭐 요즘에는 역세권 재개발이니 아니면 모아주택이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가 만약에 간다. 혹은 옆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다시 편입이 될 수도 있다. 편입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네. 예, 올라가는 상태에서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가격이 유지된다만 하더라도 이미 올라 있는 차익은 먹는 거고, 그죠? 아, 제가 좀 저렴한 이렇게 발언해서 죄송합니다만 차익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수급 상황 때문에 또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이 잘 되니까. 그러면 이 4억으로 나중에 4억을 버는 것보다 1억만 투자해가지고 4억을 벌게 된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좋은 투자잖아요. 네. 수익률도 훨씬 높고. 그러면 그런 지역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잘 우리 시청자님이 뭐 여러 군데를 찾아보시고 뭐 다 하셨겠지만 아파트도 보고 하셨겠지만 제가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1억이라고 해가지고 딱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6천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여기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 서울에 마포 아시죠? 마포요? 알죠? 예. 마포가 가격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마포는 이제 거의 뭐 제1의 입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공덕 있죠, 공덕. 네. 공덕 쪽에 재개발 다 이루어졌죠. 많이 이루어졌죠. 네. 그리고 신촌, 여기 아현동 쪽에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저기 쪽에 이제 합정동도 이제 향후에 재개발한다고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신촌역 있죠. 신촌역이요? 예, 신촌역 앞에 보면 노고산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행위 제한이 걸린 곳이 있어요. 오전동이요? 노고산동. 아, 노고산동. 예, 여기 노고산이 있거든요. 네. 여기 노고산에 창천중학교 있는 쪽에 여기 앞에 재개발로 묶인 지역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지금 정비구역 지정된 건 아니고 사전 타당 점검도 통과하고 이제 정비구역 안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우리 염리 4구역, 아래쪽이 염리 5구역, 그리고 아현 2구역 뭐 이렇게 여기 재개발 구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빗나간 지역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신촌역 앞에요. 노고산동 바로 옆에 여기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예, 노후화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 노후화되는 지역에 잘 보셔가지고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좀 생각을 하고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 지역에다가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향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네. 자, 재개발이 진행되면 대박 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신촌역 일대가 네. 임대가 굉장히 잘 맞춰져요. 네. 그 말이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네. 예, 임대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는 어떻게 되죠? 더 오르. 당연히 따라서 더 올라가게 되죠. 네.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임대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재개발이 진행된다 하면 그 순간 가격은 많이 뛰어서 이렇게 갑니다. 아, 그죠? 그래서 네. 저는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1억이라는 소액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네. 여기 꼭 신촌역 일대 앞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신촌역 앞 이직대요? 네, 신촌역 앞인데 6번 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 5번 출구. 6번 출구요? 예. 예, 예. 그쪽에 저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요. 아, 네. 노후화된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네. 그쪽 지역에 한번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네.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지금 그럼 서울에는 당장 빌라가 아, 이슈입니다. 네, 네, 네. 예. 아,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사실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그 아파트를 재매수하는 게 어떨까 고민하셨지만 그보다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더 좋은 서울의 마포 쪽으로 좀 투자 경로를 바꿔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신촌역 일대 한번 가보시고 언제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그 2017년도에요. 네, 보유하고 있던 그 단독주택을 네. 그 다세대로 건축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단기 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서 4년짜리를 했는데, 네. 그 작년 2021년 6월 30일자로 그 자동 말소가 됐다고 구청에서 어.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사업자 등록을 어. 지금 보류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5%밖에 못 올린다 그러고 뭐 보증보험도 넣으라 그러고 네. 뭐 규제 사항이 많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앞으로 뭐 그 10년 장기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신청을 안고 있는데 네. 작년에는 그 종부세가 작년에 6월 30일자로 그 자동 말소가 됐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뭐 산정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서 종부세는 작년에 적었다가. 종부세를 냈었는데 예, 근데 네. 금년에는 이제 만약에 그 사업자 등록을 안게 되면은 네. 종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아,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2017년에 가지고 계시던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신축 건축을 하시면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게 예. 말소가 되면서 이제 올해 예. 세금적인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예, 계속 그대로 가져가는 게 나을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근데 조금 다세대는- 정확한 네, 상담을 위해서 주소나 좀 주변의 환경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 성북구 정릉동인데요. 네, 정릉동에 예, 주소를 말씀해 주시기 조금 어려우시면 큰 건물이나 예. 어디 위치 좀 유명한 거 있을까요?
숭덕초등학교 부근인데요. 네, 정릉동의 숭덕초등학교 근처에 지금은 네.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져 있는 이 건축물을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소장님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종부세 때문에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가구하고 틀려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그 다가구 다세대를 분간을 잘못해가지고 다세대를 지으면은 예, 가구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예, 다세대로 지었더니 지금 그게 원룸 2개, 투룸 6개, 쓰리룸 2개에서 10세대거든요. 네네네. 이게 그 쉽게도 빌라 한 채인데 집은 10개가 되더라고요, 이게요. 예, 지금 다 10개가 각각으로 계산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불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근데 임대사업자에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2개를 예, 그 애들이 살아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가구수로 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가구가 되더라고요. 또 제가 그 거주하고 있는 또 아파트가 또 있거든요. 아파트도 한 채 있으시고, 예,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가구가 돼가지고 종부세가 작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냈는데요.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작년에는 1,000만 원이잖아요. 예, 원래는 아마 종부세 부담이 조금 더 되실 거예요. 예, 이게 단기 임대사업자가 이제 임대사업자 넣는 게 말소가 되는 순간에 예, 단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말소가 되면 이 종부세가 그냥 이제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합산이 다 돼버려요. 예, 예, 그래서 종부세가 좀 많이 나올 테고, 그거를 피하는 방법은 다시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예,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아마 예전에 했는 거에서 연장이 된다 그러면 종부세 부담을 다시 또 들 수 있을 거고, 예. 그건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근데 이제 그거 한 가지를 또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는 게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 원해서 말소를 시킨 게 아니고 자동으로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예, 자동 직권으로 말소됐죠. 말소가 되면 이게 지금 남아 있는 혜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고요. 예. 중과 배제 있습니다. 배제 혜택이 있고, 양도세는 중과 배제가 된가요? 예, 중과 배제 돼요. 끝났다 하더라도 예. 중과 배제가 되고요. 아니 그게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한 없어요. 앞으로 영원히 예, 자동으로 아무 말소가 됐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양도세는 예, 배제가 예, 된다고요? 양도세는 중과 배제가 되고요. 예, 예.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있죠. 예. 예? 지금 뭐라고요?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주택, 아파트, 예. 그거를 예.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도 비과세가 되고요. 예, 예, 이것도 기한 없습니다. 예, 예. 기한 없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계속 5%밖에 인상을 못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끝났죠. 예. 끝났으면 시세대로 올릴 수가 있겠죠. 예. 예, 전세를 받더라도 뭐 월세를 받더라도 시세대로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예. 5% 초과해서 인상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혜택 그대로 다 예. 가져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까?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임대사업자 자동으로 말소된다 하면 직권으로 말소되는 네. 거죠.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가 되면 예. 보증금을 우리가 5%밖에 못 올렸었잖아요. 예, 예. 근데 5% 이상으로 이제 올리더라도 임대사업자가 끝났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네. 양도세 중과 배제나 아니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문제가 종부세 부담에 대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종부세가 정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예. 우리 이 종부세는 죄송한 말이지만 임대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증금을 더 올릴 수가 있든지 아니면 월세를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충당을 좀 시키라는 거죠. 세입자가 누가 좋아 안 하지요 그러면? 예, 좋아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상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세입자 위해서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새로 맞출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만기가 되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월세를 좀 높여 받으시는지 해서 종부세 부담을 좀 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임대 사업자 그럼 소장님 네, 전화 상태가 좀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서 좀 그런데요. 일단 제가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추후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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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자동 말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임대사업자 때 받았던 혜택들을 계속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세금이 부담되는 부분은 세를 조금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해서 올리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어려운 사항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오늘 마무리 시간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파리 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신규 분양을 받은 분들 당첨이 되면 5년 동안 다른 곳에 당첨되지 못한다고 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돌았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그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면서 어려움을 저희에게 고민 상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장님 알기 쉽게 전달해 주세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정법에 대한 강의를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예정 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이게 길어지니까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추려서 뽑아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전 재당첨 제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제 본인의 이제 상황에 대입을 해서 하시려다 보면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차피 설명드리는 부분을 이렇게 다 듣는다 하시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아 이게 맞는지 재당첨 제한에 걸릴지 안 걸릴지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더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입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2017년도에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파리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투기를 굉장히 이제 막는다고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으로 이제 파리 대책으로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이게 이제 투기를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대책을 내놨는 겁니다. 무슨 대책이냐면 파리 대책을 통해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당첨이 됐던 사람은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또 재당첨을 못하도록 신축 아파트를 못 가지도록 이렇게 막는 제도예요. 그 제도를 이제 파리 대책 때 발표를 했고 시행은 2017년도 그 해에 10월 24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딱 한 조에 한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72조의 6항에 딱 들어가 있는데요. 요 내용이 답니다. 요 내용 안에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릴지 말지 이런 게 판가름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셔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인데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또 강의인데 또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내용을 다 일일이 살펴보려면 힘들고요. 딱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지금 현재 서울이나 지방에도 투기과열지구들이 많이 있죠. 그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 하나 갖고 있고 당첨이 됐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정비사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안 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 조정대상 지역이 나중에 다시 또 투기과열지구로 되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관심을 가져두셔야 된다. 항상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 조합원 분양이나 아니면 또 일반 분양하는 것도 있죠. 그 일반 분양에 당첨된 사람 그리고 그 당첨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들까지 5년 동안은 다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권이나 일반 분양권에 당첨이 될 수 없다. 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바운더리를 크게 쳐야 될 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냐, 정비사업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당첨이 됐느냐, 그리고 또 그 세대원이냐,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5년 동안의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 요 내용입니다. 솔직히 시간이 좀 여유로우면 제가 요 일일이 한 항 한 항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런 게 안 되니까 요 표 하나만 기억하셔도 얼마든지 내가 재당첨 제한에 걸릴지 안 걸릴지 가능하다.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요 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표를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대상 사업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죠. 정비사업. 그러니까 관리처분 방식의 정비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도정법상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자는 조합원 분양받은 사람이나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그 세대원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고요. 분양 대상자 선정일은 조합원 분양회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우리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나죠. 그 인가일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자는 분양에 당첨되는 그날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날로부터 이제 5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의 투기과열 지구 내의 정비 사업으로 된 그 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산일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되는 거죠. 일반 분양은 분양 당첨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냐? 그거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결혼, 이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상속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죠. 결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계셔서 괜찮을 거겠지만 이혼은 안 되죠. 자, 그리고 시행일은 2017년 10월 24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과거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준이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거나 분양받은 경우는 모두 다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산일은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고요. 일반 분양은 분양 당첨일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종료일이 있겠죠. 종료일은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분양 신청하고 그 분양 마감일 있죠. 그 마감일이, 분양 신청 마감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이때가 이제 시점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A주택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다. 그런데 B주택 하나 더 갖고 있다. 다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의 정비구역에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시작이 돼서 쭉 왔는 요 조합원 분양 신청 마감일 있죠. 요 마감일까지 요게 5년 이내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다른 지역의 재개발 물건을 받을 수가 없다. 현금 청산된다. 이 말이고, 요게 지나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5년이 지난 상태에서 B구역에 재개발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5년이 분양 신청 마감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되면 바로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 정리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더 궁금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혹여나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 한번 더 상세하게 좀 더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이제 3080이라는 게 들어왔죠. 도심공공 복화 사업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거 재개발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재개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법이 엄밀하게 다른 법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5년 재당첨 제한은 제72조에 있고요. 도심공공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13조에 보시면 여기에 입주자 자격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뭐냐면 이 다양한 상세한 내용인데 그거 버리고요. 3080 사업에 의한 공공주택 분양에 당첨된 자는 또 다른 투기과열 지구 내에 3080 공공분양주택의 5년 이내에는 재당첨 제한이 있다고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도정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하고는 전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둘 간의 상관관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정법상으로 재개발 구역이 하나 갖고 있는데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당첨이 됐어. 구역이 지정이 됐어. 그러면 투기과열 지역이야, 둘 다. 그러면 그 둘 간의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느냐? 요거는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법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2월 4일 날 우리가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 도심복합 사업이 나왔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정비사업조합원 분양 신청도 5년 내에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둘 간에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변경을 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번 당첨되면 재당첨이 안 돼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던 그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하지만 도정법에 속하는 분양권과 그렇지 않고 이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전화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소장님의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 지역과 곳곳 지역에 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주말에는 바람도 좀 많이 분다고 하니까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